오늘 부글부글 상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는 최태성 씨인데요. 최태성 씨는 평생 역사를 가르쳐온 역사 선생님이에요. 역사 선생님의 눈으로 본 역사와 관련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못살겠다! 공무원들을 못살겠다! 전하, 백성들이 공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대신에 쌀로 세금을 내는 대동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호! 김육대감 때문에 세금이 안 고쳐! 세금이!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몰입에 들 뿐이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서 빨리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셔야 됩니다. 전하, 제가 죽으면 대동법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옵니다. 어서 빨리 전라도의 곡창지대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네,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얼쌤 혹시 김육을 선택을 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또 제가 이제 김육을 열연을 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김육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삶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작가가 던져요. 그래서 이 김육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대동법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연 나는 삶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다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중학생 때 삶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었나요? 독서? 네? 는 네네. 아니고요. 남친? 그렇죠. 삶을 던져서. 중3 때 사귀던 남친이 떠오르네요. 약간 농담이고요. 사실 중학생 때 삶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뭐 행복하거나 뭐 성숙한 친구일 수 있겠는데 중학생 때 그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던질 만한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김육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저기 오시네요? 아니 이분은 최태성 선생님 아니신가요? 최태성 선생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 창덕에 있었는데요. 네, 있어요. 이분은 바로 짠! 안녕하세요. 융합수학을 맡고 있는 융신 안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신. 장덕의 신. 네. 근데 뭐 창덕 친구들 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은 역사에 대한 책인데 네. 선생님 혹시 이 부글부글에 출연을 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밥 먹다가 선생님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너무 솔직하시네요, 선생님.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난도. 네. 사실은 책 제목을 듣고 좀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최태성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수능은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EBS TV 세대여가지고 이게 네. 수능을 공부하셨다는 것 같아서. 예. 저는 한국사 검정 시험을 봤을 때 공부하던
따로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안영석 선생님께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고 관심이 많던 중에 저자에게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해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 책에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구절이나 장면이 있을까요? 네, 그럼 먼저 읽고 좀 소개를 할게요. 네. 정약용은 자신이 계속해서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지금의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재판 기록만 보고 자신을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패족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여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형조에 기록된 몇 줄짜리 글로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글을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정약용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제 그러니까 관직에 있었는데, 관직을 이제, 파면당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것이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책을 읽을 때 같이 기록을 해두는데요. 그 기록을 해두면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풍경들을 좀 더 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을 그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게 되니까 기록을 하면 책도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책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세요? 네, 이제 저는 공책이 아니라 원노트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마다 옆에 컴퓨터를 놓고 좋았던 글구나 아니면 이건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놓고 있다 보면 혹시 나중에 다시 안 보게 되더라도 적었던 것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때그때 적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좋은 독서 습관 네. 갖고 계시네요. 이러려고 모신 건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약용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 기록장도 열심히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겸해서 해주실 수 있겠네요. 사실은 독서 기록장을 꼭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기록하는 의미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서의 기록은 자신의 결백 혹은 나의 잘 살고 있는 지조 있는 삶을 후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영석쌤께서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록이죠. 하지만 또 이것이 훗날 정약용이 했던 것처럼 또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또 역사적인 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을 보면, 표지를 보면은 이제 역사의 쓸모라고 되어 있고,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석쌤께서는 이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멋있어지는지를 잘 모를 때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닮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었구나를 떠올려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의 나침반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역사를 보면서 약간 그런 방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을 보면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구조가 이게 총 3가지 구조가 되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도 결국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를 과거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한 가지 저는 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면, 친구들에게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덧붙이고 싶다면, 이 책이 이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냥 팩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작가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오늘날을 해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우리 창덕 친구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강추합니다. 하게 된 봉주라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일본인 소년을 만나는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본인 소년은 탈북민이었어요. 우리의 아픈 현대사,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분단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 분단 상황 속에서 북한을 또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어가 있어요. 소설인데 아동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미스 손탁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까지 이 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역사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즐겨봤던 미스터 션샤인,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글로리 호텔이 바로 이 손탁 호텔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 같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손탁 호텔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치열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거든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신화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라는 책은요, 인간이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기 이전의 이야기, 즉 신화를 다룬 책이에요. 다채로운 그림과 함께 신화가 제시되는데, 신화는 인간 이전의, 문명 이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신화에도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마술적이고 주술적이어서 판타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과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를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역사 이전의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 부글부글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려서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재미는 없이.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항상 재밌는 시간은 빨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벽 2시.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아니죠, 집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역사의 실무 우리 부글부글에서 소개한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도 북돋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부글부글에서 소개한 책을 읽고 북돋기를 만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책 읽으세요. 안녕.